자, 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먼저 이게 이상하다. 이 사람 장관 후보자 될 거 알았나? 왜 이재명 당선 이후에 묘한 후원금을 냈지?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사람 저는 이 기사 보고 처음 딱 그랬어요. 오, 정은경 생긴 거하고 다르네.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어떻게 자기가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되기도 전인데 네. 보건복지 쪽 사람들 여당 의원들한테 후원금을 보냈다. 많지는 않아요.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뭐 보통 정치인 후원금인데 네. 매달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누구 후원금 이렇게 10만 원씩 주기도 힘든데 그걸 여러 명한테 보냈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작정하고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직전이었구나. 저는 5월 10일에서 29일 대선 사이에 직전. 예. 민주당 추미애, 이용우, 김윤, 차지호,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한테 뭐 금액은 작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씩 정치 후원금을 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부가 과거에는 후원을 한 적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뭐 그냥 나는 성실한 학자인데 네. 공무원인데 네.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나를 이렇게 불러줬네요. 이게 이 서사가 아닌 거죠. 실제로는 되게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인들을 후원을 막 해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정치 지향적인 분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정치 지향이라는 게 이제 갑자기 정치 지향 됐다는 거지. 그 전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온 게 아니라 딱 예. 5월 10일에서 29일 그쵸. 그때 언제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니까 보통 근데 지금 사실은 그래요. 정은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평생 뭐 어떤 이쪽에 그쪽 보건복지 의료계에서 열심히 일해온 전문가를 발탁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니라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한테 저를 봐주세요라고 보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4월 말에 이제 캠프의 총괄 선대위원장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뭐 우리 후보 당선되면 당연히 장관 하셔야죠. 뭐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잘 친해 놓으세요. 저는 이런 귀뜸을 들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10만 원씩 보낸 거 아닐까. 저 이렇게 유추합니다. 네. 예. 저 이렇게 유추해요. 네네. 예. 그리고 저는 요거보다 더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아들이 건축회사와 관련해서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후보자는 남편이 서모라는 의사입니다. 이분도 남편도 서울대를 나온 의사예요. 그런데 대전 소재 건축회사 라운플랜이라고 하는데 비상장 주식을 1억 2,500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들 2명이. 2017년에 당시에 24, 23살이었던 아들 둘한테 투자 이제 증여를 해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요 신고와 관련해서 당시에 질병관리청장일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산 신고를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매입을 했다. 자식들이 지인의 소개로 매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후보자가 장관이 된 다음에 국회에 서면 답변을 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라운플랜은 주주가 4명인 소규모 가족회사로 대표자는 남편의 동생이다. 남편의 동생이 뭡니까? 나한테는. 시동생. 그렇죠. 애들 삼촌. 애들 작은 아빠가 하는 회사였네요. 네. 거짓말했네. 그러니까 뭐 질병청장일 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 지인은 맞네요. 근데 보통 저희가 시동생, 애들 삼촌을 지인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뭐 본인 또 거짓말하는 아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지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하면 또 또 그래 뭘 거짓말이야 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정은경 청장은 저런 분은 거짓말할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권성동 의원실에 따르면 네. 이 아들이 투자를 한 직후부터 여기가 갑자기
충남 대전 충남 지역의 관극 공사를 21건이나 받아냈더라 하는 예. 겁니다. 매출이 왜냐하면 그래서 한 32억, 40억 예. 가까이 된다고 나옵니다. 네, 예. 네, 네. 그런데 질병관리청 이런 게 다 어디 있죠? 다 보건복지부 관할이군요. 다. 네. 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물론 이 내용들이 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관할은 아니지만 일종의 대부분 어떻게 봐야 대전시 되냐면 쪽이에요, 대전. 네,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회사는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예. 날타긴 회사는 아닙니다. 대표자는 지금 건축가 김모 씨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모 씨는 건축가로서 뭐 명성이 꽤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남편의 동생이 여기에 실소유주랍니다. 지금 다른 기사에 보면 실소유주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야, 저는 정은경 후보 청문회가 내일이잖아요. 네. 좀 그동안 바빠서 다른 청문회들 잘 못 봤는데 네. 특히 이진수 교육부총리 어제 청문회 같은 거 못 봤는데 네. 정은경 청문회는 좀 보려고요. 왜냐하면 정은경 후보가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마다 네네. 다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 네. 저는 좀 저 재테크 비결이 궁금해요. 저도 재테크 좀 해보려고. 아니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아들들이나 이런데 이제 수익을 상당히 많이 안겨줬잖아요. 네. 본인 드러나지 않으면서. 예. 거기다가 또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요. 정경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 퇴직을 한 뒤에 네. 이자 소득만 연간 계속 한 7,600만 원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되게 하면 이자 세네요. 소득이 이렇게 나올까요? 네. 왜냐하면 2023년에는 이자 소득이 2,800만 원이었어요. 이제는 2023년에. 근데 그 다음에 2024년이 되면은 이자 소득이 7,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뭐 투자를 엄청 잘했나 보다. 네. 예금도 많았고 하는데 이거를 이자 소득을 이 정도로 올리려면은요 은행에 20억이 들어 있어야 돼요. 은행에 그냥 정기예금으로, 네. 정기예금 기준으로. 네. 그런데 그 정은경 후보자가 공개한 예금은 한 13억 정도거든요. 네. 되려고 해도 한 7억이 부족해요. 나머지는 본인이 재테크로 상당히 이자 소득을 올렸는데 이 이자 소득을 7,400만 원씩이나 올리면서도 또 본인들이 1년 동안 쓴 생활비는 네. 엄청나게 안 썼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재테크 비결을 네.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재밌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자 소득 7,400 월급쟁이가 이자 소득 그럼요. 7,400만 원 내기 쉽습니까? 그럼요. 엄청 어려운 일이죠. 예. 네. 그러면서 생활비는 너무너무 안 썼거든요. 네. 재경부 장관이 더 맞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네. 우리 전 국민 부자 되세요 하기에 네. 좋은 분 같아요. 네. 아직은님은 저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파 정권이었으면 벌써 자진 철회했을 거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그냥 다 임명하라고 해. 나라가 얼마나 개판됐는지 한번 겪어봐야 좀 알지. 막 이런 말씀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사실은 정은경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인 이제 신뢰도가 높은 이미지였는데 막상 이거 진짜 까보니까 참 놀랄 부분들이 있다. 이 도덕성과 이 이미지가 꼭 같이 가는 거는 아니다. 사실 이미지랑 도덕성이 따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국민들이 등 돌린 경우가 조국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조국, 예, 네. 예. 그런데 그거처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다들- 어떻게 보면 청문회를 통해서 이걸 예.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생활은 건드리지 마 하는 법까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골 때리죠. 예. 네. 사생활은 그 비공개로 검증하자. 옛날 대통령의 사생활 갖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기까지 하려고 사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법을 마음대로 지금 네. 누구더라 실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요. 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이 개정안은 내용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자. 그래서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로 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하자. 네. 이 법안을 누가 냈느냐?
민주당의 허영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가 냈습니다. 자,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네. 장관 후보가 되는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갑질을 했느니 예금이 어떻게 뗐다니 네. 그리고 학위 논문을 어떻게 뭐 후배 논문을 맞습니다. 했다는 이런 것들은 공직 윤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비공개. 우리가 검증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비공개로 하고 이런 거 언론에 나고 이러면 안 돼. 네. 왜? 사생활이기 때문에. 네. 공직 후보가 되는 사람들의 사생활 좀 보호해 줍시다. 맞습니다. 이 법이 통과됩니다 지금. 왜? 자. 민주당이 냈거든요. 네. 앞으로 그러면은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를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는. 아, 이제는 못 볼. 네. 이제는 뭐 앞으로는 못 볼. 앞으로는 못 볼 내용이네요. 귀한 팩트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강선우 후보자, 여가부 장관 후보자죠. 코로나 때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가족이 입원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병원들에서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가족도 오시지 마세요. 지금 맞아요. 가족 오시면은 너무 문제가 많고 우리가 정말 압축적으로 환자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못 오게 했는데 그때 임종도 부모님 임종도 못한 사람 많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 이 후보자 가족이 입원한 병원은 예. 보호자 상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던 거는 맞지만 자정 전 12시 전 귀가를 전제로 보호자 1인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병동에 들어가도록 하는 정책을 취했답니다. 예. 문제는 뭐냐? 들어가려면 검사를 받아야죠. 72시간 PCR 요거죠. 예. 요거. 그거 검사 결과지를 받아야죠, 검사. 정상적으로 갖고 제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강선우 의원님께서 야, 나 국회의원이야. 나 보건복지위원이거든. 이 병원에 대해서 잘 어머나. 알고 있거든. 어머나. 이렇게 반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나는 국회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이라서 이 병원에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소란을 부렸다고 합니다. 근데 소란인데 네. 반말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투로 말했는지 네. 이때 이걸 목격한 분이 있는데요. 병원에. 네. 강 후보의 항의에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이겠죠. 나 국회의원이에요. 라면서 한 항의에 일부 간호사는 울음을 터뜨렸대요. 네. 그럼 안 됩니다, 의원님. 안 됩니다. 하던 의원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릴 정도면은 네. 되게 얼마나 심하고 거세게 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PCR 하지 않고 그 신속 항 검사 있잖아요. 간단하게 할수 집에서 있는 간단한 거. 키트 병원에 키트 있는 거. 예. 그걸로 해서 이제 특별 대우를 해줬다 하는 얘긴데. 야. 근데 이제 강 후보자 측은 나 그때 2023년 7월 26일에 병원 방문한 거는 8월에 내가 아프리카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예방 접종한 거였고 갑질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가족 이게 더 웃겨. 당시 가족이 A 병원에 입원 중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 아니 어떻게 가족이 A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그 시기에 물으면은 입원하고 있었어요? 입원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하면 되지.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가정을 버렸나? 가족을 버린 건가요? 왜 이걸 알지 못해요? 기다 아니다 답할 수 있는 네. 거지.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강선우 보좌관들이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 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절대 낙마해서는 안 된다. 갑자기 또 뭔 말이에요? 진짜 지금 그 보좌관들이 갑질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A하고 B 두 사람. 근데 지금 여기 우스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 블라인드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예, 여의도 예. 대나무숲 뭐 이런 데 이제 아. 나와 있는데 국회에 있지 말고 보내버리려고? 아니 그리고 이제 저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를 하면 예. 얼마나 화를 내고 어머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색출하겠냐. 어머나. 그러니까 예. 그냥 차라리 장관 되어서 네. 정부로 가세요. 네. 국회에 있지 마세요. 이거예요? 예. 이렇게 와. 지금 글 쓴 이가 뭐 얼마를 진실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썼답니다. 놀랍게도 후보자 의원실 출신 보좌관들은 한결같이 후보자가 임명되길 바라더라. 그래야 와. 그나마 본인들한테 보복을 덜 할 것 같고 낙마하면 오히려 보좌진들에게 보복할 것 같다고 했다라고 야, 썼습니다. 저기요. 이러면 안 되니까요. 아마 그 보좌관들이니까 기자들 많이 알 겁니다. 네. 뭐 강선우 의원이
후보자가 낙마를 해서 다시 국회의원이 될지 네. 아니면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될지 저희는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보좌진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네. 일종의 복수성 색출 작업 네. 아니면은 뭐 보복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다면 그렇죠. 추가적인 어떤 그런 권력 기반의 갑질이라고 할게요. 예, 예. 그런 게 있다면 예.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드러났고 어떤 이걸 통해서 본인이 장관이 되느냐 마느냐 떠나서 또 반성은 해야죠. 살아온 날들을. 당연하죠. 근데 진짜 오죽하면 야 지금 빨리 갔으면 좋겠어. 어. 국회의원 돌아오면 큰일 나. 야,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게 진짜 섬뜩한 거죠. 네, 그렇구나. 저는 어저께 이진숙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총리, 예, 저 청문회 그 내용에서 빵 터졌어요. 민주당 그래요? 의원들이 계속 쉴드 쳐주려고 물어보는데 저분 약간 사오정 계열이더만요. 그래요? 저 몰라요. 계속 눈치 없이 예. 엄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분은 평생 갑으로 살았구나. 갑들이 눈치가 없어요. 말 못 알아듣죠. 예. 자기 말만 하고. 돌려서 하는 말을 또 잘 못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아. 그게 갑의 언어가 있고 을의 언어가 있다는 거 예, 아닙니까? 아 진짜 정확하다. 공감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중국집에 갔습니다. 자, 아유, 이 집이 짜장면이 맛있던데? 선배님이 말합니다. 을은 뭐라고 알아듣습니까? 짜장면 시켜로 듣죠. 그쵸. 예. 갑은 뭐라고 알아듣습니까? 아니야, 여기 탕수육이 더 맛있어. 이런 소리예요, 예. 갑은. 그래서 제가 딱 어제 이분을 보면서 아마도 일찍 교수가 되셔갖고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답변 태도에서도, 답변 팩트에서도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예. 지금 일저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제자들이 다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했는데 당신이 왜 일저자냐라고 하니까 예. 제가 수주한 연구에 연구 자체를 제가 수주를 했어요. 제가 수주하면 제가 일저자입니다. 아니 연구 과제에 누가 수주를 했나가 지금 일저자의 그 요건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재밌죠? 예. 보통 하면은 대학원생들이 하니까 대학원생들이 연구하고 자기는 이제 어쨌든 교신 저자로 주로 예, 이제 교수들이 하죠. 교수가 네. 따왔다고 하더라도 네. 연구비도 다 교수가 어떻게 마련했겠죠. 네. 그러더라도 본인이 제일 뒤에 올리는데 네. 또 교신 저자가 되면 쭉 이제 저자면 제일 뒤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도 다 실적으로 인정받아요. 네. 또 굳이 그걸 또 자기가 이름이 제일 앞에 가야 되는지 네.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아지근님 어제 보셨군요. 맞아요. 실드 치는데도 말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무슨 거구나. 일이 일어났냐면 결국은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 그 잘못된 이런 왜곡 보도들이 계속 나간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울고 있어요. 막 이래. 제자들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냐? 예. 그럼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리다는 거죠. 이러면 아니요. 언론 보도가 틀렸다는 말이죠. 아니요. 막 이런 식이에요. 언론보다 틀렸단 말이죠. 라는 이제 개념을 계속 탑재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나중에는 그러니까 빵 아마 터져서 웃었다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제가 불쌍해서 저를 걱정해서 울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 보죠. 제자들은 정말 그 보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워딩이었는데도 예. 그 민주당 의원이 뭔가 실드를 치기 위해서 막 물어보는 말뜻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여튼 내일 또 정은경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청문회 끝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선호도 끝난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강선호 의원 관련해서 예. 저 임금체불 고발당한 것도 청문회 끝나고 일부러 저 자료를 준 것으로 지금 의심되잖아요. 정말 이 여당 되면은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좋다고 해요. 여당 야당 이렇게 겪어본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이 야당이 요청한 자료 잘 안 주고. 꼭 줘야 됩니까라고 하면은 부처에서 막 계속 일을 질질 늘리고 예, 막 못 찾겠다 그러고 막 그래도 그런다는 뭐 거예요. 야당 국민의힘은 솔직히 전투력을 더 길러야죠. 당연합니다.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 누굽니까? 김민석 후보. 네. 김민석 후보 때 그 얘기 누가 했더라? 김민석 후보 때 칭화대 학위 네.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모 야당 인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같으면 비행기 탔어. 칭화대 가야지. 그러네요. 네, 가서 뭐 학위인데 뭐 상관없고 칭화대 가가지고 칭화대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는 거지. 김민석 봤어요? 뭐 한다든지 비행기 탔어야지. 뭐 앉아가지고 그 자료를 자료 내놔라 내놓으세요. 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엑셀 만들어서 주고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총리 그거 검증한다 그러면서 중국행 비행기 타고 가서 칭화대 가서 뒤지고 다닌 사람 한 명 안 나오냐고.